실제 착용한 상태에서 저건 다이아몬드군요, 저건 큐빅이군요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게 3만원에서 5만원대, 이건 이제 500만원대니까 100배 차이가 꼭 몇백만원이 아니어도 아주 낮은 금액에서 내가 좋아하는 주얼리들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거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이아몬드의 정석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이동후라고 합니다. 우선 액세서리라고 하는 게 가품과 지품에 대한 구별이 정말 어려워요. 금이 아닌 제품, 실버 혹은 14K, 18K, 순금은 약간 좀 번외로 냈더라도 나머지 제품들 같은 경우엔 재질감이 눈으로 봤을 때는 크게 구별이 안 됩니다. 물론 구별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착용한 상태에서 누구도 저건 다이아몬드군요, 내지는 저건 큐빅이군요, 저건 랩다이아군요 라는 걸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내가 꼭 비용을 많이 지불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테니스 목걸이 같은 경우를 만약 하신다고 하면 해외 브랜드에서 보시면 몇 천만 원대, 큰 거는 몇억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꼭 그런 브랜드가 아니어도 천연 다이아몬드로 세팅하게 되면 아무리 저렴해도 몇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까지도 하는데, 합성석이나 금이 아닌 제품으로 하면 몇만 원으로도 충분히 코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심지어는 크게 티가 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천연석으로 준비해 놓은 거고 하나는 랩다이아몬드인데 3분의 1 가격에 아마 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낮은 금액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천연석하고 광물적인 특징이 같기 때문에 반짝반짝 거림은 구별이 사실은 안 돼서 조금 더 접근성이 좋아졌다? 액세서리 하면서 약간 고급스러운 주얼리를 할 때 랩다이아몬드가 사실 꽤 괜찮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된 것이 맞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저도 이걸 섞으면 눈으로는 구별할 수 없거든요. 혹은 랩도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사실 여기 있는 제품들은 지금 큐빅 제품들이거든요. 이 가격이 랩보다 또 가격이 좀 더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제품으로 화려한 것을 선택하게 되면 더 낮은 금액으로 35만 원 정도 나오는 것이 만약에 랩으로 하면 50만 원 정도 될 거고, 이게 천연으로 하게 되면 한 140, 150만 원 정도가 될 거예요. 물론 판매처에 따라서 금액대가 좀 다양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사실 액세서리랑 14K로 된 큐빅 제품하고 천연석의 18K 혹은 플래티늄으로 되어 있는 귀보석 또한 구별할 법은 있긴 합니다만, 그 착용 상태에서 구별하는 건 쉽지는 않아요. 물론 디테일이 다르거나 마감 상태랑 디자인에 대한 퀄리티 이런 게 조금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좀 다를 수 있긴 합니다만, 제가 보여드리는 이게 이제 실버로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얘는 18K 화이트에 다이아몬드로 세팅된 리본 컨셉이에요. 보호 스타일이라고들 하는데, 둘 다 디테일적인 부분이나 보호의 어떤 역동감은 잘 표현된 제품이어서 저는 점수를 준다면 이게 많이 떨어진다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천연으로 만들고 헤어컷 하면 550만 원대고 1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으니 가격대는 50배 정도 이기 때문에 비교할 만하죠. 물론 디테일은 조금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단품으로만 봤을 때에는 충분히 활용성은 좋은, 요즘 이렇게 보호 스타일 같은 경우는 그 반지 손을 좀 넓게 표현을 해주거든요. 과감하게 손이 좀 길어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입체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비용 들지 않고 10만 원 미만에서도 하실 수 있고, 그게 이제 원조가 이거겠죠. 하이주얼리로 다이아몬드로 세팅이 돼서 보호 형태로 요즘 약간 유행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사파이어고 이건 이제 칼라 큐빅이거든요. 이게 한 3만 원에서 5만 원대, 이건 이제 500만 원대니까 100배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자기 선택인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14K로 된 핑크 골드입니다. 보통 한 20만 원대 후반이나 이런 큐빅 제품 같은 걸 넣지 않고 하면 좀 더 저렴하게 모양 위주로 꾸미면서 쓸 수 있을 텐데, 이런 게 요거보단 또 몇십 배 가격을 주면서 할 수 있죠. 물론 디테일이 좀 다릅니다.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알물림이 얘는 좀 고급스럽게 세팅되어 있긴 합니다만, 보통 신주라고 하거든요. 약간 쇠 성분으로 만들기 때문에 구부러뜨리는 강도가 좀 차이가 있어서 잘못하면 본석, 메인석을 깨트릴 수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는 잘 못 물려서 약간 거칠은 느낌이 되는데, 14K 같은 거나 실버 제품은 혹은 18K는 이렇게 볼 형태도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이런 건 이제 디테일은 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반지를 끼고 움직이면 모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즐기는 체형에 맞는 걸 착용하시면 굳이 원석에 좋은 걸 꼭 써야 된다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뭐 굳이 말씀드린다면 이거 이제 액세서리인데요. 과한가요? 느낌이 나죠. 약간 투머치한 것들도 가끔 많은 분들이 착용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고 다니셔도 사실은 고가의 느낌을 같이 주는 거고요. 이게 1000만 원대가 넘거든요. 1000만 원이 넘는 느낌이 몇만 원짜리랑 크게 없겠죠. 보통 다이아몬드로 해서 사이징이 그라데이션처럼 돼서 모양을 좀 주는 형태도 이게 이제 금액대가 좀 고가에 요거와 비슷하게 이런 느낌이에요. 같은 핑크 골드고 얘는 18K이고 얘는 14K예요. 얘는 큐빅이고 얘는 다이아몬드인데 연령대에 따라서는 이런 컨셉을 굳이 몇백만 원을 주고 안 해도 한 30만 원대 초반에서 이런 컨셉에서 해도 사실 충분히 액세서리를 즐기면서 할 수 있고, 합성 큐빅 같은 경우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티가 많이 나냐라고 하는데 티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 구별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땐 그건 약간 심정적인 거예요. 내가 천연석을 갖고 있으니까 좀 더 반짝반짝 거리는 것 같고 내가 큐빅을 샀으니까 좀 덜 반짝반짝 거리는 느낌이다 라고 하는 어떤 심정적인 거지, 실제로 만들어진 새 제품 같은 경우는 빛은 거의 비슷한데 영구성의 문제가 좀 있긴 하죠. 스크래치가 좀 날 테니까. 그게 조금 싫으신 경우에 요즘 다시 대안으로 나온 랩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영구성마저도 있어서 그걸 또 활용하면 비슷한 느낌을 주면서 충분히 고를 수 있는 다양성이 있는 시대라고 볼 수 있죠. 유색 보석이 비싸다고 인지하시는 건 아마 좀 큰 것들을 봤기 때문에, 큰 스톤들을 보고서 그걸 가지고 루비는 되게 비싸, 뭐 사파이어도 비싸 라고 느끼셔서 아마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보석은 가격을 결정할 때 색이 좋아야 되고 투명해 가지고 반짝반짝 거려야 되고 커팅을 잘해서 빛이 많이 나줘야 되는 게 이 보석을 선택하는 기준인데, 근데 실제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건은 캐럿이라고 하는 크기예요. 그래서 내가 루비를 봤는데 작은 루비로 되어 있는 주얼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좀 작은 캐럿 미만 사이즈 같은 경우는 산지나 퀄리티에 따라서는 10만 원, 20만 원 혹은 몇십만 원이면 사시는 경우도 있죠.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퀄리티에 따라서는 금액이 많이 변하긴 하는데, 크기에 따라서는 조금 낮은 금액대에서도 루비 혹은 사파이어, 에메랄드를 선택해서 깔끔하게 하면 그렇게 높은 금액에서 선택 안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런 식으로 준보석과 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빨간 보석을 좋아하면 이런 스피넬이라고 하는 비슷한 종류의 붉은색 계열이면서 빛도 좋은데 금액대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만 원, 20만 원대에서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보석류 하면서 루비 같은 느낌 줄 수 있어서 꼭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이 아니어도 아주 낮은 금액에서 내가 좋아하는 컬러의 주얼리들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선택하시면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액세서리, 주얼리를 착용하면서 내가 지불했던 비용에 비해서 기품이 있어 보인다든지 아름다워 보이고 싶은데 내가 의도한 거와는 달리 다른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금액 대비 만족도가 높게 하는 걸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렴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상당히 주얼리는 주관적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사실 경험에 의거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잘 꾸밀 수 있다는 건 타고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조금씩 착용하면서 나에게 맞는 것들을 찾아갔을 때, 그랬을 때 비용과 상관없이 나에게 맞는 걸 찾을 수 있는데, 그냥 남들이 추천하거나 남들이 좋아 보이는 걸 따라서 착용했을 때, 그럴 때 사실은 내가 비용을 이렇게 지불했는데 이렇게까지 표현이 안 되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처음부터 화려한 것이 어울리는 분들은, 그러니까 타고난 분들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처음부터 화려한 것이 어울리는 분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얼굴에 맞는 것을 내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맞는지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내가 만족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액세서리를 잘못 이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남들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건 남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를 만족하는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거울을 많이 이용하십시오. 많이 보고 당연히 내가 판단할 수 있어요. 했는데 너무 크다? 너무 작다가 바로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심플한 것부터 하십시오.
있죠. 보통 처음 반지를 생각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터너티 링 같이 얇은 스톤에 얇게 디자인된 것들을 많이 하세요. 사실은 이거는 어떤 손에도 잘 어울리는 편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밴드가 넓게 세팅이 되거나 심지어 넓게 세팅돼서 칼라를 좀 넣어서 밴드가 넓은 걸 하시거나 혹은 약간 과할 정도로 투머치한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어떤 게 어떤 손에 어울릴지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개인 취향이 좀 있을 수 있긴 한데 추천드리는 거는 손이 크면 너무 넓은 반지를 하면 손이 더 커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또 거꾸로 손이 가늘면 너무 가느니까 넓게 해서 커버를 하려고 하시는데 사실은 대부분 반대입니다. 반지 같은 경우는 손의 길이나 넓이가 중요하지 않고요. 저는 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무게감이요. 손이 길더라도 가벼워 보이는 손이 있고 손이 짧아도 무거워 보이는 손이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무게감의 반지를 하십시오. 손이 약간 도톰해요. 그러면 반지는 같이 도톰해야 돼요. 도톰한 손에 얇은 링을 하면 손이 더 잘 보이면서 손이 더 두꺼워 보이고 더 무거워 보여요. 무게추가 한쪽으로 쏠리는 거죠. 손으로. 근데 역으로 나는 손이 너무 가볍고 너무 얇아서 뼈밖에 없어. 그게 싫으신 분들은 그런 손의 반지를 무겁게 하시게 되면 손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아파 보여요. 이렇게 눌려 보이는 느낌이 들면서 손이 더 가늘어져 보입니다. 더 약해 보이고 언밸런스해 보여요. 그러면 조화롭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코디를 할 때 반대 효과를 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이 짧고 통통하신 분이 있고 얇고 긴 분이 있잖아요. 물론 얇고 긴 분들은 어떤 목걸이를 해도 다 이쁘지 않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실은 목이 너무 가는데 얇은 걸 하면 사실은 더 안 보여요. 목이 약간 짧거나 혹은 약간 도톰한 형태였을 때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대부분 목을 가리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두툼한 초커로 가까이 세팅하는 걸 하시는 경우 있는데 그런 경우는 시선을 당연히 목으로 보내기 때문에 목이 짧고 도톰한 걸 더 강조하는 코디예요. 그러니 커버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좀 더 과감하게 V넥 형태로 낮춘 다음에 목걸이를 좀 더 길게 내려서 세팅하면서 비주얼한 느낌의 목걸이를 하시는 게 시선을 좀 길게 밑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좀 더 목이 가늘어 보이고 또 길어 보이게 됩니다. 심지어는 루프로 하시는 것도 좋아요. 목을 아예 보지 말라는 거죠. 체형이 크신 분들은 옷을 좀 크게 입으시면서 루프 형태로 목걸이를 밑으로 주시게 되면 목에 대한 어떤 커버가 주얼리로 뭐든지 시선을 빼앗게 되기 때문에 감각적이어 보이면서 자기 체형을 좀 더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코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이 가는데 너무 길어서 싫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 당연히 넓은 체인 형태로 초커, 테니스 목걸이도 조금 2개나 3개를 이렇게 겹쳐 코디를 하셔가지고 윗부분으로 많이 가려주면서 천천히 넓어지게 되면 이 목 중간부터는 목이 아니라 어깨 라인처럼 보여지게 돼서 앞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목이 조금 짧아 보이면서 체형을 좀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찌 같은 경우는 손목은 좀 짧고 팔뚝이 너무 굵은 분들 주얼리로 만약에 커버를 한다고 하면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넓은 뱅글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반지랑 비슷해요. 손목이 짧고 팔뚝이 굵은데 얇은 실팔찌를 하게 되면 팔뚝이 더 강조되어 보입니다. 그러니 더 넓고 무거운 걸 참으로 인해서 이 무게감을 상쇄시켜 주는 거거든요. 아예 주얼리로 인해서 무게를 주얼리에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팔뚝은 좀 더 가벼운 느낌이 들게 되겠죠. 역으로 팔이 가늘고 얇은 분들은 역시 너무 무거운 걸 하게 되면 올려차기도 힘들기도 하지만 아파 보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얇게 하는 실팔찌가 더 어울리고 넓은 팔찌를 차고 싶으시다면 레이어드를 해서 여러 팔찌를 차는 게 하나 큰 거 끼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동양인분들 같은 경우는 추천을 저희가 드리는 게 자기 피부톤이 동양인이지만 하얀 피부이신 경우가 있어요. 아주 백옥 같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럴 경우는 주로 추천드리는 게 화이트입니다. 화이트 톤엔 화이트가 어울립니다. 그리고 약간 검은 피부는 옐로우 골드를 더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약간 홍조를 띈다고 그러죠. 붉은 톤 혹은 약간 노란 톤인 경우가 저는 추천드리기에 로즈 골드 혹은 핑크 골드라고 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튀지 않아요. 하얀색 피부의
피부에 노란거나 핑크를 하게 되면 노란색과 핑크색이 너무 도드라져 보이고요. 또 반대인 경우도 내가 피부가 검은 톤인데 하얀색 화이트 골드를 하게 되면 조화롭지가 않거든요. 주얼리는 제가 봤을 때 튀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검은 피부에 하얀색 드러내길 원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근데 상시 쓰는 주얼리는 내 옷과 내 피부톤과 매칭을 했을 때 조화로워야 되는데 옷을 저해하거나 피부톤을 저해해서 너무 도드라져 보이면 사실 훌륭한 주얼리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어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를 추천드린 겁니다. 목걸이 그냥 심플하게 하나만 딱 있는 것들이요. 사실 그게 어떤 체형이랑 이게 상관없이 길이만 잘 조절하면 항상 해도 실증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가격대가 아주 하이 주얼리에서도 그 스타일을 하거든요. 스톤 하나 1캐럿이든 2캐럿이든 혹은 더 큰 사이즈의 다이아몬드 하나를 딱 놓고 한 목걸이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짧게 하면 초커로 해서 짧게 해도 되고 약간 화려한 거랑 레이어드 할 수도 있는 목걸이이기 때문에 유행을 타지 않아요. 특별하게 옷을 구별하지도 않죠. 그냥 이 아이템이라고 하죠. 하나 정도는 꼭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그 아주 심플한 목걸이이고, 두 번째는 테니스 목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테니스 목걸이 같은 경우가 스타일에 따라서는 이렇게 심플하게 목걸이 하나를 하는데 단순한 한 줄 라인을 한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약간 캐주얼한 복장에도 짧게 하게 되면 괜찮고요. 약간 드레시한 옷들, 러블리한 형태의 옷을 하게 되거나 색이 블랙에도 어울리고 핑크에도 어울려요. 그러니까 복장에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테니스 목걸이 같은 경우는 매우 잘 사용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형태로 두 개를 레이어드해서 쓸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서로가 매칭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두 개만 있으면 벌써 세 가지 코디를 바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목걸이 필요 없어 할 정도로 활용은 매우 훌륭하게 할 수 있고, 금액대는 몇십만 원 미만서부터 몇천만 원대까지 있으니까 다양하게 내가 표현할 수 있고 자기만족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